제가 이란의 운세를 좀 볼게요. 오늘은 카드로 볼 거예요. 제가 점성학으로 봤기 때문에 카드로 볼 건데, 이 사람이 새로 생긴 지도자예요. 그 사람 이름이 그 호메이니의 손자라고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렇지만 조용하게 이 사람을 말을 하지 않고 있죠. 혹시라도 미국이 또 죽일까봐. 그래서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뒤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미 계획하고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리고 최근에 이란에 혼란스러운 일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왜? 25년 이상을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협박질을 받고 겁박질을 받았어요. 너네, 이게 정확하게 말한 게, 미국이 말한 게 We are coming for you. We are coming for you. 망태 할아버지 온다. 망태 할아버지 온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힘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조용하게 힘을 기르는 거죠. 와신 상담하면서. 이란이 이 여자들이 누구지 다? 이게 가족들인 것 같은데. 이건 첩자 같아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첩자예요. 이거는 가족인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막 공격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다 죽는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좀 안 됐어요. 이란이. 왜? 이란이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이란이. 이란이 우리한테 피해 입은 거 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피해 입은 거 있어요? 많아요.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피해 입힌 거 많아요. 그자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에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이란이 우리한테 피해 입힌 건 없어요. 우리 선박 잡은 거? 그거 돈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협박질 하려고. 자기네들 석유값 안 내놓으니까 미국이 못 주게 하니까, 못 주고 있으니까, 이거 사람들을 잡아야 이거 주겠구나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과했어요. 유럽 중동 국가들한테 우리가 중동 국가들 공격한 건 미안하다. 그렇지만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빠져라 이 소리예요. 껴들지 말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갈 거예요. 우리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도 간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했을 때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지만, 여러분들 미국은 민주국가예요. 민주당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한다고 지금 다 알려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들이? 그럼 선거에 지면 트럼프는 골로 가는 거예요. 계엄을 하려고 하겠죠.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이제 끝나게 돼 있어요. 트럼프 끝나면 또 다른 자를 시켜서 또 못된 짓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란이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것도 많고 전쟁이 당분간 더 오래 가요. 오래도 가는데 정의가 실현이 돼요. 이란이 찾는 정의가 실현이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일부적으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죄 없는 국민들이 다 죽고 있잖아요, 양쪽 국가. 이스라엘에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넷냐후를 당장 전범으로 체포해서 감옥으로 쳐넣어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트럼프도 그렇고. 둘 다 체포해서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그래 세계가 조용해져요. 전범들이에요, 둘 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사적인 작전으로 좀 성공하는 것도 많거든요. 전쟁이 더 길어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돼요.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얻는 것도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의 안정도 찾아오게 되고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란이라는 국가는 이제 새로운 얼굴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끝나면서부터. 미국이 원하던 방법으로도 가지 않고 이스라엘 그 옛날 하메이니가 하던 그런 식으로도 가지 않고 어떤 새로운 좀 민주적이면서도 스스로 이거는 할 거예요. 미국이 들이밀고 총칼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니네를 다 죽일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이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의 호응도 얻고 그게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이루어낸 대단한 나라예요. 나는 이란이 그걸 성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란이 망하지 않아요. 새로 시작해요. 이란은. 정말들 자숙하고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다친 사람들을, 피해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해상에서의 전쟁이 그거를 내가 찾아놨었어요. 읽기까지 했는데 녹음이 반이 안 됐어요. 짧은 동영상인데 반이 안 되니까 그걸 잘라내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지우고 이걸로 대신 할게요. 왜 해상의 전쟁이 강해지냐? 3월달을 보면 화성이 파이시스에 들어갔어요. 화성은 전쟁이에요. 군사적인 행동이에요. 공격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즉흥적이고 빨리 하려고 하고 일을 저지르는 행성이고, 파이시스는 물이에요. 바다를 뜻해요.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이 벌어질 수 있는 기간, 이때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그런 데서 해상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간이에요. 제일 안 좋은 때가 4월 13일이에요. 이날은 화성과 해왕성이 만나는 날이에요. 화성이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으면서 해왕성과 또 만나는 거예요. 바다의 영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전쟁이, 화성은 전쟁, 넵튠은 파이시스를 다스리는 행성, 바다, 배, 또 석유, 또 탁시시티, 피, 면역. 그렇지만 화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쟁을 글로벌 레벨에서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월 13일 전후로 해서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바다에서. 그리고 이건 이미 발생했지만 2월 27일 날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였어요. 이거 제가 이미 점성학하면서 이때 어떤 폭발 사건, 전쟁, 또 지진, 큰 사건이 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이런 것들은, 천왕성은 어퀘리어스를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어퀘리어스의 뜻이 기술, 또 갑작스러운, 뜻밖의 놀라운 사실, 또 테크놀로지, 이걸 다 뜻해요. 그런데 넵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수함 사고나 전쟁, 바다에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양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해양에서의 전쟁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건이 날 수 있는 지역들은 홍해, 그리고 지중해 동쪽, 이스턴 메디테레니언 바다, 그리고 페르시안 골프,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미국이 들어가 있고, 그 지역에 미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있죠. 미국은 이 리딩을 제가 4년 전부터 했어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한 개벽이 일어날 거다.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이 모두가 다 그 있던 위치로 돌아오는 리턴하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빌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물론 패턴 레코그니션이지만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 안 이뤄지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항상 벌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지만, 위험한데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언폴딩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란의 제가 행성을 봤을 때, 이란의 운세를 봤을 때 화성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 있고 또 해왕성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1월 20날 해왕성이 이미 양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양자리 다스리는 행성이 화성이에요. 그래서 자리만 보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행성도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화성과 해왕성이 4월달 13일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상에서의 지뢰가 폭발한다든지 전쟁,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든지 바다 위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조선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러면 그 배가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가라앉힌다든지, 이런, 아니면은 바닷속에 있는 그 파이프라인을 폭파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란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은 파이프 터뜨리는 거는 미국일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란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크레인 전쟁할 때도 그 짓 했어요, 미국이. 지네가 터뜨려 놓고 러시아가 그랬다. 근데 제가 이미 그랬어요. 그럼 러시아가 미쳤다고 지네 파이프를 잠그면 될 걸 폭발을 시켜요? 내가 그랬잖아요. 미국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러시아보다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역시 지중해, 그리고 홍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죠. 이 나라의 화성이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세계적으로 해왕성이 양자리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합쳐질 때는 이거는 바다에서의 공격을 뜻해요. 이것들이 바다에 있는 호르무즈 지역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리고 몰래 파이프를 터뜨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국 말고 이스라엘이 그 짓거리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기간으로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 사이예요. 이때가 굉장히 위험해져요. 화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고, 화성이 해왕성과 4월 13일 만나고, 그리고 1월 20날 해왕성이 이미 양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바다를 뜻하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폭발 사고가 난다든지, 바다에서의 전쟁이 난다든지, 바다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폭발이 있다든지, 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90도 위치가 됐죠. 2월 27일 날. 전쟁의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제가 이거 전쟁 나기 너무 쉬운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3월 10일서부터 3월 14일 날 루나 에클립스가 있어요. 루나 에클립스. 오늘이 8일이죠. 이제 6일 뒤면 루나 에클립스가 벌어져요. 루나 에클립스는 한 달 전부터 영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겹친 거예요. 굉장히 온 세계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는 화성이 넵튠과 13일 날 만나 있는 기간인데, 영향력이 3일 전, 3일 뒤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랬어요. 바다를 뜻하고, 또 배를 뜻하고, 또 석유, 또 기름, 기름이 석유죠. 기름 유출 사고, 배가 유조선을 폭파시켜서 기름이 확 하고 쏟아질 수도 있어요. 탁시시티가 있기 때문에. 넵튠이 탁시시티, 12번째 파이시스 자리가 탁시시티도 뜻해요. 그러니까 오염된 어떤 기름, 오염된 물, 오염된 피, 이런 걸 다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유조선을 폭발을 시켜서 기름이
싹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의 어떤 백길이 부딪힌다든지, 그리고 올해 8월 7일, 8월 15일 그 사이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솔라 에클립스가 있죠. 8월 12일 날. 화성과 천왕성의 90도 위치예요. 그러면 갑작스러운 어떤 전쟁이 또 이때 조용하다가 또 터질 수 있어요. 에클립스는 항상 천왕성과 똑같은 에너지예요.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일. 천왕성과 에클립스가 같이 겹쳐요. 그러니까 더블 whamy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10월 달도 화성과 해왕성이 크게 강해지는, 요때가 바다에서의 전쟁이 커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쟁도 나지만 바다에 붙어있는 나라들, 아니면 바닷속에서 대형 지진이 터진다든지, 쓰나미가 확 하고 몰려온다든지, 물에 대한 사고. 이란에 지금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란의 내일 태양과 90도 위치예요. 딱 90도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예요. 외부 세력과 또 이란 국민들, 또 이란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그 외부 세력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이란 정부, 태양이기 때문에 지도자예요. 굉장히 긴장이 팽팽해지고 압력이 굉장히 심해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명왕성과 토성이 120도 위치예요. 이거는 그 사건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수는 있지만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힘이 그래도 있죠. 그리고 명왕성은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화성과 세스키 쿼드의 각도예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도 뜻하고 군사적인 행동도 뜻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상황이 터지는 거예요, 이란에. 그런데 명왕성과 이란의 달이 반대 위치가 돼요. 그 달은 이란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뭔가 시위를 일으킨다든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때예요. 외부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정부는 군사적으로 또 어떤 행동을 취하고 국민들은 충격과 대혼란 속으로 빠지게 되고 전쟁과 또 침략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침략을 받은 거예요. 4월 1일 날은 이란의 토성과 해왕성이 양자리에서 이란의 8번째, 9번째 집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8번째 집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어려움, 또 넵튠은 바다를 뜻하죠. 그리고 명왕성은 물병자리에 이제 7도 위치인데 이 이란의 태양과 달과 화성과 90도 위치예요. 전쟁을 뜻하죠, 이게. 문제는 천왕성이에요.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11번째 집과 위치가 좋지 않아요. 이란의 11번째 집. 11번째 집은 네트워킹을 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여러 네트워킹, 여러 대중들, 그런 걸 뜻해요. 근데 명왕성과 천왕성의 에너지가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화성까지 물고기 자리 초반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혹시 핵사고가 나나? 혹은 어떤 큰 사건이 터져 나오나? 제가 생각하는 핵이라는 것은, 핵사고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쓸 수 있어요. 이란도
이란이 아니고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구석에 몰린 네냐후가 핵을 꼭 안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핵을 쓸까봐. 그래서 이란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늘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이란은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란은 핵이 없지. 자꾸 이란이라 그러네. 러시아가 핵을 쓰지 않는다. 지금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누구를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다시 해야 되겠네. 제가 핵을 쓸 수 있는 나라를 좀 한번 추려볼게요. 추측해 볼게요. 러시아는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라 그랬구나 내가. 러시아는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만지작거릴 거예요. 앞으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지작 완전히 안 쓴다고 보장을 못 하겠어요.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든 깜짝 놀라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해요. 핵을 완전히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사적인 행동을 러시아가 하게 돼요. 앞으로. 그러면 난 이스라엘이 불안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네냐후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사실은 네냐후도 지금 전범이에요. 다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들이에요. 구석에 몰려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살자고 국민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미국이 네냐후가 핵을 쓰지 않는다. 결국은 핵이 있어야만 공격을 안 한다는 공식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제 이란은 핵이 생기겠죠. 네냐후가 핵을 쏘지 않는다. 난 이 자가 더 불안해요.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자예요. 이 자는 막다른 골목에 취하면 핵을 쏠 수 있는 자예요. 확률이 있어요.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핵도 불사할 자가 이 자예요. 확률이 있다고 나왔어요. 이번에는 트럼프. 네냐후는 쓸 확률이 되게 높아요. 트럼프가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 군대도 안 가왔던 곳들이 윤한영도 그랬잖아요.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설치다가 골로 간 거 아니에요.
이자는 돈을 주면 할 수도 있어요. 돈을 주면, 누군가가 돈을 주면 핵도 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돈을 주면 핵을 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일 높은 건 네냐후예요. 그러면 제가 러시아 했나요? 푸틴? 됐지. 이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질문 될 거예요. 미국 본토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누구지? 자꾸 나오네. 미국 본토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자도 나고. 이거 바이든인데. 미국 본토에 핵이, 아니, 자꾸 내가 핵이라 그러네. 하여간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미국 본토에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해외에서 날아온 폭탄이에요. 사고 생겨요. 사고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이란이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넘어가게 된다. 힘든 시간이 굉장히 힘들게 넘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로 각오를 하고 댕겨요. 잘 견디고 넘어가게 된다. 어떤 진실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안정을 찾게 돼요, 결국은. 힘든 시간은 있는데 이란이 끝나고 지고 이르지 않아요. 결국은 대승리를 거둔다기보다는 이기게 돼요. 결국에서는 이기게 되는 결말을 얻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큰 승리로 보이지 않지만 이긴다. 전쟁에. 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이란이 원하는 걸 다 하게 될 거예요. 이란은 핵을 만들고 협상을 할 거예요. 제가 느낄 때 이 상태로 협상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핵을 빨리 만들고 협상의 테이블에 앉겠다 이렇게 하겠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란은 앞으로 핵을 가지게 된다. 핵을 가지는 계획을 지금 막 세우고 있어요. 야, 우리 빨리 핵 가져야 돼. 지금 마음이 급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빨리 핵 만들어야 돼. 아, 방해가 엄청 심하네, 근데. 도와주는 나라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지? 계속 나오는데. 저게 누굴까? 이 여자도 나오고, 이 여자도 아까도 나왔거든요. 누굴까? 해외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일 텐데. 아, 이게 쉬울까? 핵을 가지기가? 이란이?
지금 최소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핵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당장은 성공을 못해요. 금방은 성공하지를 못해요. 못하게 막 이게 발이 묶인다 그럴까? 그렇게 돼요. 그러면 질문을 1년 안에는 이란이 핵을 만들어낸다. 아우, 사람 많이 죽네. 북한하고 러시아가 도와줘요. 그런데 왜 도중에 포기를 하려고 할까,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이 여자 또 나왔죠. 이 여자가 누굴까? 도대체? 굉장히 빨리 만들어요. 방해를 무릅쓰고 결국은 만들긴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도와줘요. 사람도 죽고 또 엄청 구속으로 몰려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뭔가는 탈퇴를 한다든지 뭔가 협약을 맺은 게 있었다면 그거를 탈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포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핵은 결국은 1년 안에는 이 사람들이 핵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란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